안녕하세요. 기술자 채널 아키안입니다. 기술자 시험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안내를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당초 이제 저희 기술사 채널을 진행을 하면서 기술사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건설 기술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소개도 하고, 그런 제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솔직담백한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건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행 감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좀 안다고는 하시지만 실제로 시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시험하고 감리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적인 특성이나 어떤 단계별 업무, 또한 이 부분에서 법적 의미와 어떤 유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다가 이번 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CM이나 감리 비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그 CM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사례들을 좀 비교하면서 외국의 CM 제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좀 노력이 좀 필요했고요. 저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 국내적인 상황에서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시행감리 제도에 대한 명함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감리 제도가 어떠한 어떤 절차와 어떤 계기,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다른 나라와 달리 대형 건설 사고가 생기면 그 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제도들이 좀 도입이 되거나 강화되는 그런 어떤 좀 분위기가 좀 있죠.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을 때 굉장히 국민적 충격을 좀 안겨줬던 내용이 뭐냐면, 버스가 성수대교에서 이제 상판이 붕괴가 떨어진 버스도 이제 추락하게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켰던, 꼭 그 이후에 우리가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많은 그 문건들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94년 1월 1일부터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성수대교 붕괴가 94년 10월이었을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서 이제 책임감리 제도가 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말은 좀 다른 내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4년 이후에는 이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IMF 이전에 좀 풍요로운 시기고 굉장히 성장 가도의 시기였지만, 그래서 드라마의 한 축을 이루는 또 시대의 배경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암흑기와 같은 사건, 사고가 유달리 많았던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거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던 그 시절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 견실 시공일에서 이제 품질 위주의 어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가 좀 도입이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CM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던 시기입니다. 실제 97년에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때 이제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이제 CM이라 하지 않고 법률적 용어로서는 건설사업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건설사업관리제도라는 명칭이 들어오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CM이 최초에 계약이 됐던 게 왜 그러냐면, 기간은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CM 제도가 도입이 됐죠. 종합적인 건설 사업의 관리 제도로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했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능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진법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건기법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은데, 건기법은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기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진법이라고 앞으로 좀 제가 이 채널에서 그 명칭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환이 됐는데, 1923년에 건축사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건축법이 같이 정해졌습니다.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감리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건축법이 없었느냐? 법은 있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썼던 그 제도가 법이 뭐냐면 조선시가지 정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63년 전후로 해서 건축사법하고 건축법이 제정되고 감리가 시작되었다. 감리는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 건축사분들께서는 자기 업력을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를 개선해서 확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건축사의 활동 범위를 보장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63년도에 이제 그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87년에 건설기술관리법, 우리 흔히 말 건기법이 이제 되면서 시공감리, 이제 설계감리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특이한 사실은 2014년 5월 23일에 이제 정부 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축, 재축, 증축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재축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건기법 자체를 완전히 폐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건기법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체제나 내용들을 건진법이 다 수용해서 가자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많은 선배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건기법의 뒤에 내용이 보면 이제 시행령 뒤에 보면 별표들이 많잖아요. 별표 그러면 다 양식들입니다. 업무적인. 그 내용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게 2014년에 이제 건진법이 진행되면서 쑥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건진법이 시행되어도 상당 기간 동안 건기법의 별표 내용의 그 양식을 가지고 썼었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국토부에서 이제 그 고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체계를 통해서 그런 양식들을 개발을 하고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건설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드시면 감리를 가시거나 시임을 가신다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그 업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전문화돼 가지고 시공 쪽은 시공 쪽대로의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쭉 진행 과정이 있지만 감리도 별다른 진행 과정이 좀 있게 되는 어떤 형태가 좀 됐어요. 특히 이제 CM 제도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쪽 업계를 좀 들여다 보니까 건설에서 계시다가 이제 은퇴, 즉 이제 정년을 맞이하시고 CM 회사 오시려면 생각보다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 CM 업무라든지 자체가 건설 업무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결이 다른 내용이 많은데 그게 좀 익숙해지고 손에 맞으면서 이렇게 스킬을 이렇게 익혀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적 지식도 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넘어오시는 것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봉급 체계가 아무래도 건설이 좀 더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하지만은 내가 이제 건설에서 이제 잔피가 굵었으니까 CM이나 감리 가서 잘할 것이다. 보통 잘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CM과 감리 쪽에서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은 50대에 그러니까 심지어 50대 초반에 이렇게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CM 감리 제도가 예전과 달리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화가 되고 기법들도 많이 좀 이렇게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어떤 기술이나 내용이 아니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뜻이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계셔서 이제 고연봉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CM에 와서
좀 그런 뜻이 있다면 좀 일찍 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2014년에 이제 건진법으로 전환이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때 이제 CM하고 감리가 구분이 이제 사라졌다. 제가 이제 사라짐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자료부터 해서 문과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CM의 이제 정의죠. 이제 CM 정의는 이제 법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학술적인 정의보다는 우리나라는 법적인 정의로서의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공신력을 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CM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건설공사에서 전 생애 주기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공사관리 또는 사업관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대신해서? 발주처를 대신해서 하는 전문적인 사업관리 서비스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럼 CM은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M 제도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굉장한 그 화랑기였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왜냐면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어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잖아요. 유럽에 대한 재건 사업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돼서 미국 굉장히 활성화되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40년대에 지어졌거든요, 초기에.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과 좀 별개의 문제라서 이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이제 시카고라든지 뉴욕에 있는 아주 그 하이라이트 건물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형 건물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대형 건물들이 생기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생각보다 공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공사비가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좀 이렇게 제도화 시켜가지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딱 이렇게 주마다의 좀 제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딱 눈에 띄는 감리 제도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인스펙터를 해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계약서하고 인스펙터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감독관 이제 형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보다는 시공을 잘하는 쪽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어떤 허점이나 맹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CM 제도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67년에 그 연방조달청에서 공공건물 CM을 최초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CM 전문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품백화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성수대교 이제 붕괴를 계기로 해서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책임감리 제도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CM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책임감리 제도가 이제 총 공사비가 이제 50억 이상 공사비죠.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200억 이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5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공공발주에서는 이제 책임감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CM에 개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민간은 좀 자율적이고 미국은 자율적이고 좀 민간 주도의 좀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는 반면에 한국은 부실 대형 시공 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좀 차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CM은 미국 제도를 많이 가져왔지만 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제도는 일본에서 좀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감리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M에 대한 정의와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적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CMF의 적국제 정의가 뭐냐면 일거는 보겠습니다. 이제 건설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경영 기법을 적용해서 공기, 비용,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다. 굉장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명쾌한 어떤 해석을 내놓아서 좀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이건 진짜 전통적 방식의 교과서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면 이제 POCM이라서 순수 PM이겠죠. CM이겠죠. 그래서 이제 CM 폴피 방식이 있고 그런 이제 대리인형, 용역형이죠. 예. 그게 있고 그래서 발주자 대신으로 그냥 피를 받으면서 이제 이제 자문 관리하는 뭐 그런 내용. 맨 밑에를 먼저 볼게요. XCM이라서 Extended 이제 CM이라서 기능 확정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문구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보면 AE 플러스 CM이 되어 있어요. 이 AE 플러스 CM이 뭐냐면 이게 찾아보면 이제 일반적 기능공, 기능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플래닝 하시고 이제 계획하시는 분 말고 시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하면서 이분들이 CM을 하는 겁니다. 네, 계획을 했던 분들이 CM하기 힘들어요. 그분들은 거의 디자이너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를 만들면서 디테일까지도 가고, 이제 그런 지방서를 이제 작업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이제 CM과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AE 플러스 CM이고, 그래서 확정된 어떤 CM의 개념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CM 플러스 도급자는 이거는 그 초기에 이제 이게 이제 도급자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 시공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CM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복합적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CML 리스크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계 계약이거나 아니면 건설 계약이 이제 CM으로서 들어와서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CM at 리스크는 지금 시공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CM 플러스 도급자 역할을 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구에서는 요게 이제 발전이 돼서 CM at 리스크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점상으로는 잘 안 맞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CM at 리스크는 이거는 시공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시공사가 그러니까 우리 턴기처럼 설계 시공을 다 관할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또는 유지 관리 단계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책임지고 다 하면 이제 그 금액 관리가 원가 관리가 들어가니까 최대 공사비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요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요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고 재경부에 이게 협조를 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됐는데, 발주는 대부분 LH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모듈러 건축에도 이런 식으로 발주하는 형태로 해서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M을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도입하셨던, 모 대학 교수님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업무 성격이나 주체 성격이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참여 시점은 CM은 사업 초기 단계고, 공사가 안 되는 시공 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 관점도 그렇습니다. 관리 목표가 좀,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M은 일을 잘 되게 해서 성공적인 이제 건설 사업이 되도록,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시공 감리는 일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공 감리보다는 CM 제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도로서 의미가 좀 있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M 착수식에 대한 영향력은, 이거는 비슷한 그래프가 좀 있긴 한데, 이제 V 할 때도 이런 거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CM도 이런 게 뭐냐면, 건설 사업 단계에서 플래닝, 디자인, 이렇게, 이제 발주가 되고 나서 시공, 설계되고 나서 시공된 이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착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조금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그 전문 인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선진화되고 일을 많이 해본 국가 또는 사회일수록 요런 어떤 CM에 대한 어떤 좀 인식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CM 업무를 참여하면 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 CM 업무는 크게 말씀드려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주 단계에서 그냥 앞뒤로 나눠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시공 단계 직전에 발주 단계잖아요. 이 발주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V를 해도
그때는 이제 실실설계 끝이 났기 때문에 내역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역서를 검토해 보면 그 내역서하고 실실설계 도면을 보면 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 설계 관련 유형된 어떤 자료, 그 어느 자료보다 가장 정확한 자료겠죠. 왜? 이 나쁜 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주 단계에서 봤을 때 그 전까지 설계 단계에서 시험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부터 시공 단계 시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총괄 시험사로서 이거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 나눠서 되고요.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 전 단계, 설계 단계, 이제 발주 단계에서 이 내용이 있고, 시공 단계에서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 봤을 때는 시공 VE 수행 지원이 있고, 일정 사업비 관리, 품질 안전 관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시공 위에는 뭐 잘 안 합니다만은 뭐 하자 보수 클레임,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저도 이제 하자 보수 클레임 갔을 때 참 이거 굉장히 좀 중요도를 많이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시공 단계에서 시공 V 수행 지원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CM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요렇게만 좀 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CM 수행 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역량이. 첫 번째 이제 설계 관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계 도서에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작성을 한다 하지만 이 설계 관리를 할 줄 모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CM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이 설계 도서를 보고 발주 쪽하고 협상하고 협의하는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역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전면의 도면이라는 정도성이라든지 기준에 대한 부족한 문제를 이런 거 다 이제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설계 도서에 CM의 업무를 하실 분 중에는 건축사분들이 또 이런 면에서 유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역량은 친환경 BIM입니다. 요즘 이게 각 CM사마다 이 친환경과 BIM 능력을 굉장히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핵심 역량 일반의 설계 관리 능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친환경과 BIM 능력을 좀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진행하면서 검토 의견이나 어떤 인증 사업에 어떤 같이 참여해서 인허가를 돕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VEQS 이제 공정관리. QS는 이제 퀀티티 서베이를 해가지고 원가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축 CM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분들은 VE를 전문하죠. 어떤 분은 공정을, 어떤 분은 이제 그 원가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별로 요 파트 정도로 좀 나누어서 좀 하고 계신 이렇게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회사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아까 친환경 BIM도 말씀드렸지만 V나 이제 원가라든지 공정 이런 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 CM사로 말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발주자가 되게 많거든요. 네 번째는 품질 안전관리 능력인데, 이거는, 그냥 이게 디폴트 값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CM이나 감리를 할 때 이 품질과 안정에 대한 현장 관리 능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